한국 금융시장에 367조 원짜리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거대한 기회 속에서 아주 조용히 통행료를 거두려는 한 기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골드러시가 막 시작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거시겠어요? 역사를 보면 답이 있죠. 모두가 금을 캐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진짜 동방석에 앉는 사람은 맞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곡괭이랑 삽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67조 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6년 1월에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확 열리게 될 한국의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O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판이 뒤집히는 그런 지각 변동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직접 금을 캐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이들은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의 통행료 징수원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이 STO 시장이라는 게 뭐고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수십억짜리 강남 빌딩이나 엄청 비싼 미술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아주 잘게 거의 동전처럼 쪼개서 누구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 네, 그게 바로 STO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법적 신호탄은 이미 빵 하고 터졌고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뜨겁게 반응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면 드디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헥토 파이낸셜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엔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매출 구성을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결제 회사 같아 보이죠. 절반 이상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결제, 피지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밀, 진짜 마법은요. 저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사업들의 말도 안 되는 마진율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회사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진이 박한 피지 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엔 한번 들어가면 거의 독점이라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가상계좌 사업이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고마진 사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이 회사의 모든 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심장, 재정 엔진인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헥토 파이낸셜의 이 독특한 사업 구조가 과연 어떻게 저 367조 원짜리 새로운 STO 시장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아올리는 무기가 될까요?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들 어떤 화려한 토큰을 만들까, 어떻게 팔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헥토 파이낸셜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결제와 정산, 모든 거래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배관을 이미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STO 거래 과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돈을 넣고 그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마지막에 정산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추적되고 분리되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헥토 파이낸셜의 가상계좌 시스템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 즉 필수가 됩니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처럼 돈이 흐르는 길을 제공하는 거죠.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결국 숫자가 증명해야겠죠? 자, 그럼 헥토 파이낸셜의 재무 상태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매출만 쑥쑥 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게 되는 정말 놀라운 구조인 거죠. 요즘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 보면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헥토 파이낸셜은 정반대입니다. 빚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금 더미 위에 앉아있는 회사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위험하게 돈 빌릴 필요 없이 STO 같은 거대한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체력과 자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리스크는 좀 역설적이에요.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바로 그 저마진 피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 20%가 넘었던 회사의 전체 수익성을 8%대까지 갉아먹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성장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오버행이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최근에 대규모 주식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 물량을 다 소화할 때까지는 이게 보이지 않는 매물 폭탄처럼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정책 리스크입니다. 법이라는 큰 고속도로는 뚫렸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 같은 세부 규칙은 아직 만드는 중이거든요. 만약 이 규칙이 너무 까다롭거나 늦게 만들어지면 STO 시장 전체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골드러시의 기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함정들, 우리는 이 저울의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 하나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새로운 거대 시장에서 독점적인 인프라를 가졌다. 이걸 보는 거고요.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많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과연 헥토 파이낸셜은 미래 디지털 자산 경제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 거는 좀 위험한 베팅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